예, 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K5 3세대 모델 LPG 차량 중고차 시세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연식이 이제 19년도부터 출고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대략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가는 된 상태이기는 한데 또 그렇게 연식이 오래 되진 않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감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또 틀려지긴 하겠지만 제가 조금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차량들도 있어서 오늘 또 영상 찍게 됐으니까요.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딜러 전산인 카매니저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은 밑에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남겨놨으니까요. 확인해주시면 전국 어디서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더라도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전산을 봐주시면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LPG 차량만 볼 거고요. 키로수는 따로 우선 설정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저렴한 차량만 봤을 때는 이제 렌터카 차량들이 조금 많아요. 금액대는 이제 한 1,500만원, 1,6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제 LPG 차량 특성상 이제 렌터카 쪽에서 넘어온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감안해 주시고 연식 대비했을 때 지금 키로수가 많은 차량들이 있잖아요. 이런 차량들은 상태가 아무래도 짧은 차량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뭐 교환할 거라던가 그런 게 조금 더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식에 맞는 차량을 구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연식이 되게 한 20년식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한 대략 3년 정도 된 차량들은 한 4에서 6만 킬로 사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만한 키로수대 차량들이 많이 없어요. 키로수가 거의 10만대도 많고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1,690만원의 검정 색깔이고 46,000km 탄 차량이 있습니다. 20년도에 출고가 됐고요. 이제 등급은 렌터카에서 스탠다드 이제 기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겉에 외관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고 안에 내부도 보시면 깨끗해 보여요. 그렇지만 아쉬운 게 이제 전동 시트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앞에 내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이제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스마트키도 없습니다.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도 열선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옵션은 이제 거의 깡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 당연히 있는 차량이고 사고는 없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밑에 누유나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차는 8월 11일 날 들어왔네요. 그래서 대략 한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들어온 지는 조금 된 차량이고 그렇다고 해서 차가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잘 보고 구매하시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옵션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차량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금액대가 또 이제 1,700만원대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키로수가 뭐 짧아지거나 그런 차량들이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도 10만 킬로대가 넘어가는 차량들이 주로 보이고 이제 한 1,800만원대 근처에 가니까 3만 킬로대가 하나 보여요.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과 등급이 똑같습니다. 스탠다드 등급이고요. 색깔만 흰색이고 키로수는 39,0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차량도 뭐 옵션은 크게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있고 교환된 게 조수석 앞뒤 문짝이 교환과 판금이 들어가 있네요.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그냥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에 누유나 특이사항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차는 11월 24일 날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는 또 며칠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 상태는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과 금액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1,800이고 방금 봤었던 게 1,690만원이잖아요. 그럼 거의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키로수 차이도 없고 색깔 차이만 있을 뿐인데 사고는 오히려 이게 더 없잖아요. 그래서 가성비적으로는 이 검정색 차량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가장 맨 위에 1,850만원의 흰색이고 98,000km 정도 탄 차량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등급은 이제 트렌디고요. 중간 등급 정도 되고 밑에 차주분이 써오는 걸 보니까 썬루프에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은 어느 정도 장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겉에 외관 상태를 보니까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고 앞에 이제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 보시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가 장착이 되어 있죠. 뒤에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시트는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운전석하고 조수석, 열선과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 사고가 있네요. 왼쪽 팬더하고
앞에 후드는 교환이 돼도 무사고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9번에 X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프론트 패널이라고 앞에 있는 지지대입니다. 그래서 차량 뼈대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사고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이런 차량들은 잘 확인하고 한번 시운전도 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 보니까 운전석 인사이드 패널 미세 충격이라고 되어 있네요. 운전석 인사이드 패널이면 여기 11번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살짝 판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은 나쁘진 않지만 저는 이런 차량을 팔고 싶지는 않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1860만원에 검정 색깔이고 9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도 썬루프가 있다고 하네요. 겉에 외관 상태는 깔끔해 보이고 등급이 트렌디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쉽게도 스마트 크루즈는 빠져있는 차량이네요. 이제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예요. 그리고 밑에 누유나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차는 11월 14일날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지도 이제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차량 상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키로수가 9만 킬로대라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이제 내려가서 금액이 1,900만원대로 올라가니까 이제 키로수가 3만 킬로에서 4만 킬로대인 차량들이 보여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금액을 조금 더 투자해서 이 정도대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하나만 찍어볼게요. 그때 외관 상태 깔끔해 보이고 안에 내부도 깔끔하고요. 근데 아쉬운 게 앞에 내비가 없네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도 빠져있고 상단에 또 썬루프는 근데 장착이 되어 있고 차선 이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핸들 열선이랑 운전석이랑 조수석 열선이랑 통풍 시트는 또 들어가 있고요. 성능 기록부 보면 용도 이력은 있고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밑에 누유나 특이사항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차는 7월 5일날 들어왔네요. 그래서 들어온 지는 꽤 됐는데 그동안 왜 안 팔렸을까? 제가 봤을 때 키로수는 나쁘지는 않은데 아마 앞에 내비가 없어서 그런가? 옵션이 뭔가 조금 아쉬운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밑에 아까 3만 킬로짜리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 차는 내비가 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과 비교를 해보면 옵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왕이면 20만원 더 주고 내비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구매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키로수도 10,000km 정도 더 짧잖아요. 사고만 없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 사고가 없어요. 다만 교환이 한 4군데 정도 있어요. 앞에 후드랑 오른쪽 팬더 그리고 조수석 앞뒷 문짝이 교환이랑 판금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순 교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차량들을 보셔야 할 게 밑에 내려가 보면 특이사항에 보시면 내차 피해가 1회 있고 400 정도가 있네요. 그래도 금액이 어느 정도는 있죠. 지금 보시면 4군데 정도 판금이랑 교환 들어갔으니까 딱 이 정도 금액대긴 해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키로수가 짧고 옵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천만원대로 올라가니까 완전 무사고에 썬루프까지 정착이 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어요. 색깔은 쥐색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색깔이죠. 겉에 외관 상태 깔끔하고 안에 내부도 깔끔해요. 옵션도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아쉬운 거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가 빠져있고 나머지는 이제 어느 정도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만 성능 기록부 보니까 사고가 있네요. 이제 뒤 팬더가 판금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이제 이 부분은 여기 C필러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금이나 교환을 하게 되면 이제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 사고 이력에는 또 없음으로 되어 있네요. 단순 수리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뒤 팬더 부분은 판금이나 교환을 하게 되면 사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뭔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고요. 나는 거의 신차급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액대는 이제 2천만원 초반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천만원 중반대 정도 가는 차량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등급이 프레스티지가 있습니다. 프레스티지는 이제 개인이 탄 차량이거든요. 금액은 2,270만원이고 3만 킬로 정도 주행했고 검정 색깔이고요. 겉에 외관 상태는 아주 깔끔해 보이고요. 옵션도 프레스티지니까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긴 할 건데 아쉽게도 스마트 크루즈가 빠져있는 차량이고요. 그 외에 다른 옵션들은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들과 동일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고요. 우선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터카로 운영이 됐던 차량은 아니고 차주분이 적어놓으신 거 보니까 무사고의 1인 소유고 용도 이력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사고도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밑에 누유나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차는 11월 10일 날 들어왔습니다. 아직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차량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도 괜찮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의 풀옵션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그니처 등급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제 시그니처 등급은 LPG라고 하더라도 차값이 거의 3천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 금액대가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고요. 이 중에서 하나만 보게 되면 다른 거는 이제 한 4, 5만 킬로대인데 17,000킬로 탄 차량이 있어요. 금액은 2,599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요. 사고가 있나? 지금 보시면 사고는 없지만 교환이 한 4군데 정도 있고 운전석 문짝도 판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판 교환이 조금 있었던 차량인 것 같고 밑에 누유는 없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네요. 그래서 이런 차량은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사고가 없는 게 좋잖아요. 근데 또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얼마 안 탔는데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하고 판매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리가 잘 됐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차량도 나쁘지는 않을 것처럼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키로수가 짧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 2,950만원짜리를 구매하기는 또 금액이 너무 비싼 편이에요. 키로수도 지금 5만 킬로 정도 탔는데 완전 풀옵션이라고는 하고 사고는 없는데 그래도 금액이 조금 비싼 것처럼 느껴지긴 해요. 당연히 사고 없고 옵션이 풀옵션이면 좋긴 하겠지만 신차값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꺼려질 것 같고요. 근데 또 보면 이런 차량들만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올려놓으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K5 3세대 LPG 모델 중고차 시세 한번 봤고요. 이제 저렴한 거는 1,000만원 중반대부터도 시작을 했었어요. 다만 그 정도 금액대에서는 키로수가 많은 차량들이 덜어 있었고 그나마 아까 제가 봤었던 것 중에서 1,690만원에 4만 킬로 탄 차량이 있었잖아요 하나. 이 차량이 저는 다른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였고 아쉬운 게 이제 앞에 내비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다 T맵으로 보시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대가 한 1,800만원대에서는 한 7, 8만대가 조금 많이 있었고 1,900만원대로 넘어갔을 때 아까 봤던 게 1,950의 흰색이고 3만 킬로 탄 차량이 있었잖아요. 다만 이제 내비가 없는 차량이 있었고 이제 교환이 조금 있는 차량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다른 차량들보다 월등하게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요쯤에서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거의 풀옵션급으로 보시는 분들은 2,000만원이 넘어가야 됐고요. 금액대가 또 너무 올라가면 신차값이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맥시멈으로 본다면 한 2,000만원 초반대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2,000만원 중반이나 후반대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 보셨던 K5 차량 외에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또 다른 영상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딜러고 인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고차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